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어머니들 아세요?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발달. 네, 네. 아이와 함께하는 발달놀이인데요. 어머니들 지금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 뭐,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연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노는, 집에서 노는 놀이가 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머님들이 조금 난감한 건 있으신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어머니. 네, 어머니. 네네네. 제가 이제 뒤에까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뒤에 앉으셨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 자리 같아요. 분위기가. 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렸을 때 어떤 놀이가 생각나세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안 있고 그쵸, 밖에서 놀았죠? 근데 그 재미있게 놀았던 것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동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흙장난하고 뭐하고 하다가 제가 개구리를 이렇게 잡아서 놀고 그랬을 때 네. 아빠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네.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런 거를 덥석덥석 잡고 이렇게 노냐고 혼나서 그때 약간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되나 보다. 되게 몰래 만지면서 놀았어요. 몰래 만지면서 놀았어요. 그러면 뭔가 자연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네요. 그쵸? 흙도 만지고. 저희 동네 분위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놀진 않았어요. 네. 집에 놀 장난감 때는 별로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연령대가 꽤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모는 안 그러신데 일단 더 이상 파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는 일단 밖에서 뛰어노셨고, 그리고 흙장난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곤충도 잡으러 쫓아다니고 만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지금 왜 싫지? 그쵸? 그때 느낌이 혹시 지금 어머니 삶에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되게 그런 기억들을 되게 잊고 살았었는데 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놀이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럴 때 약간 그때 생각이 나요. 아, 나도 애기 때 그렇게 놀았었는데 저거 하고 나도 놀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나는 사실 저희 세대 부모님 다 그렇겠지만 아이랑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같이 놀아서 네. 그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나는 내 아이랑 같이 거기에 빠져서 같이 이제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참 뿌듯하게 보면서 하지만 내 부모가 나에게 같이 놀이를 해준 경험이 많지 않다면 실은 어떻게 걔랑 놀아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껴서 같이 함께하고 싶고 한데 그 이제 해준다고는 해주는데 제 놀이가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할 만한 자극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그 또래 발달. 그쵸.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5세. 오케이. 만 4세. 네. 자, 내가 그때 놀았던 놀이와 지금 아이들이 노는 게 비슷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내가 놀이를 발전시키거나 부모와 함께 하고 싶었던 어떤 내 안에 뭐가 있었겠죠. 엄마 놀아주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놀아주세요. 엄마 저랑 이거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실은 내가 어떻게 놀아주고 있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놀아주셨나, 이게 상이 명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놀아준 세대는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놀아준 세대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바쁘셨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고, 아버님은 뭐 밖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집안일 하랴, 동생 챙기랴, 위에 또
뭔가 가사일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럼 나는 어떻게 놀았나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노나 하는 것도 보시는데, 아이가 뭘 하고 놀 때 어머니가 가장 얘가 즐거워한다라는 게 요즘 느껴지세요? 아이가 집에서 뭘 하고 놀 때? 음. 음. 파티? 카드 같은 걸 배워가지고 카드.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뭐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제 다 나와요, 이제. 나더라고요. 네네네. 갖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포켓몬 카드? 무슨 원카드 같은 원카드. 걸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뭐 저는 같이 잘 해주는 스타일은 아닌 약간 혼자 놀게 드는 스타일인데 두 명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쵸. 네. 자,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건 게임 안에서 상대 역할을 바라는 놀이가 있네요. 그쵸?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와 과정을 가질 때 혹시 아이가 질 때 엄청 괴로워하거나 아이가 졌다는 것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내가 아이와 그런 놀이를 할 때 일부러 좀 져준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머니 있으세요? 네,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저는 집안일로 바빠서 잘 못 놀았는데 애들 아빠가 오면 내 아빠랑 그렇게 부루마블을 하자고 해요. 네. 그러면 계속 파선을 아빠는 일부러 파선을 하고 싶고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빨리 파선을 하고 싶고 아이는 좀 놀고 싶으니까 네.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아빠한테 그쵸. 바꿔달라고 하면서 그쵸.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만 네. 계속 게임을 끌어나가려고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게임이랑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볼 놀이라는 게 그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에서 얘기하는 놀이와 놀잇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머니나 아버님에게는 어떻게 내면에 와닿아 계시는지도 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카드는 없어요, 발도르프 교육에서. 그리고 자유학교 올라가면 블루마블 게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해요. 그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건데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게임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그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고 네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과연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가는 거긴 하는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 형태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의 질문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그래서 요즘 주식 책들 엄청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주식. 뭐 이런 게 나와요. 경제. 뭐 이런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내려와서 보면 지금 유치원 학년기 전 아이들이 과연 경제적인 개념을 어떻게 배워가는가 라는 것도 여러분 안에 정리가 좀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은 경제적인 그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배움을 가지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자, 좀 이제 아주 가지가 좀 차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결국 이 유치원 취약점 연령을 지나서 학령기가 될 거고 학령기는 또 다른 과정의 중간 과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걸 전체적인 발달에서 바라보시지 않으면 각각이 다 따로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놀이나 지금 아이와 함께 책을 본다면 그 책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그 다음 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게임을 하는데 블루마블 게임이 있고 원카드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어머님들이 아시고 애들이랑 할 때, 모르고 때 할 때는 너무 달라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어머니, 아이들이 요즘 어떤 놀이에 재밌어 하나요? 몇 살이고 어떤 놀이를 좋아하죠? 동물에 관해 새끼 고양이를 네네. 자기가 이제 키운다고 막 음, 모자 같은 데 넣어서 맨날 네. 데리고 다니고 온다고 재워주고 네. 이런 놀이를 지금 그러면 그 새끼 고양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네요. 네, 자기가 이제 그쵸. 저 진짜로는 못 키우니까 어. 그래서 키우고 싶다고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실제 고양이가 아닌 네, 상황인가요? 고양이 인형. 오케이. 자, 그러면 뭔가 생명을 키우고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그걸 하루에 일과 안에 자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놀이를 계속 하는 거네요. 네, 지금 최근에. 최근에. 네. 오케이.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고. 네, 네. 걔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쵸? 네, 최근에 새끼 고양이를 밖에서 봤었어요. 네. 키우고 싶다 해서 못 키우니까. 네. 갑자기 어느 날 어젠가 큰 모자 안에다 진짜 고양이 인형을 놓고 네. 엄마 이거 새끼 고양이 내가 네. 돌봐주는 거야. 오케이. 키우는 거야. 그때 엄마에게 어떤 요구를 하던가요? 보여줬어요. 내가 키운다고 재운다 그래서 오 작구나 예쁘네 그렇게 호응을 해줬던 네. 그리고는 혼자 또 놀던가요? 네, 또 데리고 저희가 가고 오케이. 자, 지금 만 4세, 자세니까 많은 3세, 4세 정도의 연령의 아이가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 뭔가를 키워내는 역할놀이를 하는데 엄마를 필요로 했어요. 뭐? 엄마 내가 키우는 거야. 자, 부모에게 요구한 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렸죠. 자, 그때 부모님은 아, 그래, 키우는 거야 라고 호응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 환경에서 원카드랑 지금 이 놀이는 굉장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주 좋은 예를 들려주신 거예요. 원카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카드를 이제 어떻게 얘가 이미 좋아하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게임을 그 아이의 발달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가능할까가 이제 우리 과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쵸? 큰아이들 마찬가지죠. 연령대에 따라서 놀이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죠. 네. 아버님, 어떤 놀이를 애가 제일 요즘 즐거워하나요? 집에 이제 로봇을 일단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레고 만들기. 몇 살이죠, 아버님? 많이 육세요. 만 6세. 로봇 레고. 오케이. 그걸 어떻게 갖고 놀죠? 어제 그 이제 역할놀이처럼 그런 그 상황. 근데 그 뭔가 의인화를 해서 네. 자, 그러면 레고를 가지고 놀 때는 무언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그걸 블럭을 가지면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로봇을 갖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놀이를 하듯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상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놀아요. 오케이. 그걸 할 때 아이에게서 아버님을 필요로 하던가요? 이제 레고는 이렇게 그 옆에 있어달라고 그런 다음에 자기 하다가 설명서 보고 뭐가 좀 어려우면 제가 그냥 도와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자, 지금 놀이 형태가 두 개가 완전 다른 형태가 나왔어요.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어. 순서와 계획이 나와 있는 지도 같은 걸 보면서 자기가 만드는데 어려움에 그때 부모가 필요한 경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 물론 연령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놀이의 형태로 보면 아이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상황을 설정하면서 노는데 그때 부모의 역할은 자신을 지켜봐주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받고 즐거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두 놀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머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오케이. 오늘 앞에 잘못 앉았어.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는 안 물을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야 돼, 어머니. 자,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현재 놀잇감이 우리 생각 없이 지침서대로 아이들이 노는 프로그램된 상황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아요. 자, 거기에서도 뭐가 빠지죠? 네. 자신이라는 주도하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빠져 있죠. 자,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뭐가 다를까요? 여기 자유롭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놀이 형태와 이미 주어져 있는 놀잇감과 프로그램.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뭘 갖고 들어가죠? 아이가 블럭을 만들 때 뭘 갖고 들어가죠, 이미? 도구, 또 목표. 뭐가 있죠? 결과가 있어요. 명확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게 뭐죠? 자기가 놀이를 하는 목표가 결과에 있어요. 얘는 놀이를 하는 목적은 뭐죠? 오로지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안에서 갖고 있는 사항을 내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죠? 자신의 내면에서 나왔어요. 얘는 어디에서 나오죠? 외부에서 주어져 있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 중심이 돼서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뭘 힘들어하죠? 과정에서 좌절을 힘들어해요. 바로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경험하죠. 얘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고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이 아이의 놀이는. 그러면 이 아이는 좌절될 때 뭘 경험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잘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내적인 힘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되는 그 좌절에 부딪혔어요. 그럼 애들은 뭘 찾죠? 외부의 힘을 가지고 해달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의 그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이들의 과제가 이제 나타나죠. 뭐가 되죠? 내가 무언가를 했어. 한계를 경험해요. 그럼 얘들은 뭐에 학습되죠? 외부에 나를 해결해 줄 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화해서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는 뭐가 있죠? 만족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통해서 간다면, 그리고 도전이에요. 얘는 뭐죠? 좌절과 부족함, 그리고 결과, 주어져 있는 결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외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요. 그러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삶에서 삶의 경험에 무언가 목표와 결과를 가질 때 과정 안에서의 삶의 형태에서는 좌절과 실패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얘들이 이 해결을 위해서 가지는 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형태고, 이 놀이는 어떻죠? 내가 주도하고 내 안에서 내적인 힘이에요. 이 힘이 나의 과정이죠. 과정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결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게임 이야기를 한번, 지금 밖에는 게임이 많죠. 아이들이 매체에. 게임을 할 때 애들은 좌절해요.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하냐면 아이템을 사달라고 해요. 애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따른 기능을 탑재한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아까 경제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돈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놀이 형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돈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가장 먼저 뜨는 게 돈이에요. 물질.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 자, 이게 물질 사회죠. 지금 물질화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실은 놀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청소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성인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핸드폰으로 게임할 때 계속 핸드폰에서 게임에서 경제적인 걸 끄집어내려면 해야 하는 게 뭐죠? 끊임없는 아이템이에요. 뭔가를 가져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자, 그래서 경제적인 게 이렇게 아이들의 삶에서 물질적인 형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놀이라는 형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신 거예요. 자, 뭐 카드 게임일 수도 있고 지금 포켓몬 게임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거기에 무슨 원리가 들어가 있죠? 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별이 5개냐, 별이 2개냐, 얘가 에너지를 하나를 쓸 수 있냐, 에너지를 5개를 쓸 수 있냐 라는 형태로 힘의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질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뭐죠? 돈 아니면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놀이를 볼 때 이 놀이가 아이들의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카드는 내가 똑같은 숫자를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내가 가지고 오고 혹은 많이 있는 게 사라져 가면서 내가 그걸 다 떨어낼 때 이기는 거다라는 게임의 룰이 있다면 이건 뭐죠?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내가 그걸 내놓을 수 있고 내가 내놓는 게 사라질 때 모든 걸 청산했을 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초등학교 연산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연령대가 있어요. 더하고 빼고 그리고 점점 불어나고 점점 쪼개지는 형태로 학습을 할 때는 그런 게임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연령에 따라서 진행을 돼야 된다라는 거. 부루마블 게임도 어때요? 막 돈을 주고 호텔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빚을 져요, 거기서.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우연하게 좋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걸 뭘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돼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소 5학년 이상.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내가 건물을 세웠을 때 누군가가 거기에 호텔에 들리면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경제적인 거. 지금 게임을 보시면 거의 경제적인 관념이랑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놀 때 의미 있게 놀려고 의미 있는 게임들을 가져다가 줘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게임이라는 게 연령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라는 개념은 실은 6, 7학년 때 그때 가능한 개념이에요.
왜? 양수와 음수를 배울 때. 그때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존재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 그 실수가 아닌 그것들을 학습하기 시작할 때 투자와 보이지 않는 그 빛, 그리고 그게 뭔가 다시 선순환되고 혹은 역순환되고 하는 것들은 한 6, 7학년 때 가져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따라와야 되는 개념이에요. 게임들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은 여러분들 아이들이 3세, 4세, 5세, 6세, 7세에 거의 계시죠. 그리고 0에서 3세의 시기를 거치셨을 거고요. 제가 매달 부모 교육이 있으시죠. 그쵸? 자, 부모 교육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게 인상에 지금 딱 자리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부모 교육 들었던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에 지금 남아 계세요? 식품. 그걸 딱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상으로 잡히셨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내 마음에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거. 공부 많이 못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또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오케이. 자, 먹거리예요. 그쵸? 그리고 식문화예요. 여기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놀이와 관계가 돼요. 오늘 얘기할 먹거리는 식문화는 아이들의 놀이와 관계가 됩니다. 오케이. 어머니 안 물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묻는다고 또. 어머니 어떤 강의가 생각나세요? 교육. 아이들이 발달하는 단계 네. 발달 단계.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아이와 연관해서 이렇구나 라고 정리되신 게 있을까요? 발달 단계 들으신 거? 하얘지죠? 자, 어머니 아이가 몇 살? 다른데 그것도 아이랑 접목시키면 갑자기 그쵸? 그쵸? 그러면 아이가 몇 살이죠, 어머니? 5살. 자, 5살 아이들은 어떤 상태래요? 응, 5살 아이들. 괜찮아요, 어머니. 자, 어머니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당황스러우세요? 뭐 등등 있죠. 좀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쵸? 자, 3, 4, 5에서 중요한 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3, 4, 5의 아이들의 발달은 아이들이 가슴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해서 감정적인 게 많이, 느낌적인 게 막 일어나요. 화도 잘 내요, 갑자기.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감정 상태나 자기의 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장도 강해져요. 그쵸?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로 전보다는 더 확연하게 강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떤가요? 엄마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0에서 3세는 아이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랐다면 3부터는 뭐가 생기죠? 나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쵸? 자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뭐? 싫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아이.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자, 나가 강해지는 시기.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이 여기서는 모방이라고 표현되죠.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여튼 그게 뭐든지 자기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항하거나 밀어내는 힘보다는 그대로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식이. 너무 이뻐요. 효도는 이때 다 끝나잖아요. 이때 다 끝나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쁨을 이 순간에 선사하고 나라는 게 딱 오면서 뭐가 되나요? 아이는 세상과 자신이 다르다는 거.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는 것도 강하고 자기 걸 밖으로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싫다, 좋다, 내가 한다, 이거는 내가 좋아한다, 아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때 아이들 놀이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있고 예, 외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싶고 친구랑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놀이 하고요.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뭘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빠가 뭘 하는지를 보이기 시작하고 형아가 뭐 하는지를 보여.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걸 뭘 갖고 오죠? 외부의 어떤 놀잇감이에요. 놀잇감이라면 여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역할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지죠? 이때부터 아이들은 이야기가 있어지기 시작해요. 아이들 놀이에 이야기가 생겨요. 이야기 안에는 인물들이 있고요. 이야기 안에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건 다 어디서 왔죠? 외부에서 온 것들이에요. 아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야. 그리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애들은 꽃이 되기도 해요. 공주님이 되기도 하고 왕자님이 되기도 해요. 자, 들은 것들이 자기 안에서 그대로 하나의 그림으로, 판타지로, 상상력으로 그걸 외부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을 뭘 하죠? 창조해요. 만들어내요. 창의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죠? 상상력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세상으로 받아들인 무언가의 많은 인상들과 그것들이 일으키는 관계성들을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만의 어떤 상상이라는 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놀이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그 놀이의 목적은 뭘까요? 애들이 엄마의 요리를 놀이로 해요. 이게 그 아이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과 연관이 될까요? 아버님, 어떨까요? 얘가 아빠 놀이를 해요. 엄마 놀이를 해요. 애를 포대기에 싸서 젖을 주고 재우고 업고 다녀요. 이 놀이가 이 아이의 삶에서 앞으로 어떤 것과 연관이 될까요? 엄마 아빠처럼 커야겠다.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자, 이 아이가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걸 만들고 있죠. 그 만드는 행위는 아이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 아버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보았던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 내가 보았던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 아이들은 선생님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이랑 이거 해요 하면서 노래하고 뜨개질하고 이런 걸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뭘 하죠? 사람들의 성인의 삶에 그 가장 어쩌면 보편적인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향한 집중, 의지적인 힘, 그냥 그것을 해내는 내가 부모로서 그래야 한다고 믿는 그 내적인 힘이 있죠. 여러분, 그 힘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뭘 하죠?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에너지와 집중과 책임과 그것이 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은 토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근데 엄마의 보살핌이나 돌봄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잘 이루어지진 않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자기가 엄마가 됐어요. 아이를 돌보는 게 굉장히 많은 자신 안에서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항상 부담과 방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아이가 역할놀이를 통해서 자기 안에 성인의 온전한 한 인간의 그 정신적인 힘이죠. 그것을 갖고 역할놀이를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껍데기로만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만화를 열심히 봤어. 만화 안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애를 돌봐요. 그걸 보고 만화를 모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행위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단지 주어져 있는 대사. 그때 그 캐릭터의 표정. 그것만을 모방할 뿐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갖고 있었던 온기. 그리고 엄마가 나의 삶에 항상 함께했던 안정감. 그거는 만화로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적으로 외부와 통해서 관계 맺었던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온기와 그들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자기 안에서 다시 구체화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테니스 할 때 기본 동작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본 동작을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확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엄마의 어떤 부분까지도 역할놀이에서 나오나요? 야! 이거 하지 말랬지! 너! 그죠, 우리 애기가 웃잖아요, 지금. 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니? 하는 거죠. 하면 애가 그대로 그걸 역할놀이에서 나와요. 그럼 걔는 뭘 하고 있죠? 자기 안에 부모라는 엄마라는 상의 그 느낌과 그 힘, 에너지를 그대로 자기의 기본 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엄마의 어떤 모습을 내가 내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애들이 와서 다 하고 있어.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다 보여요.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보기와 모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역할과 그것에 대한 성취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게 역할놀이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줘야 되죠? 걔랑 잘 놀려면? 이거예요. 내가 요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야, 오늘 뭐 먹냐? 아, 야, 맨날 이거 끼니 때마다 정말, 여보, 오늘 뭐 먹지? 아, 그냥 치킨 시켜. 그럴까? 치킨 먹을래? 엄마 치킨 시켜요. 그래. 그래서 치킨 시켰어. 애가 다음날 원에 와서 해요. 띠리링, 띠리링. 네. 여기 순살 치킨 하나 배달해 주세요. 그럼 애가 하나는 또 그 역할을 해요.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카드 되나요? 이러고 놀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랐어요. 자신의 삶에서 먹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아이에게 가사일이라는 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아이의 내면에. 괴로움으로 들어갑니다. 귀찮음.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 밥 먹을 때 제일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맛있지? 그래. 오늘 아주 훌륭한 우리 4학년? 블루마블 너무 빠르긴 해요. 네. 자, 이제 오늘 모든 걸 이제 판단해 줄 거예요. 자, 노동과 가사일, 집안일이라는 게 힘들다는 거를 아이들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없어, 실은. 대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계로 하고요. 세탁기 넣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제 예전에 우리가 빨래 빨면서 놀았던 냇물가에 혹은 뭔가 이런 나무를 가져다 놓고 막 빠는 흉내를 내고 했던 행위는 이제 애들이 없어서 사라졌어. 너무 안타까운 건 얘를 가지고 천을 가지고요. 애들이 우린 예전에 뭔가 보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빨리 다 됐어요. 널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털어서 넣는 것까지 했어. 이게 뭐죠? 기본적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 생활 작업. 그쵸? 그걸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기본 토대를 가져간 거예요.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였죠? 세탁기가 있어야 돼. 일단 세탁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죠? 저런 아버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뒤에 도구들이 많아요. 세탁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세탁기를 만드는 네, 그쪽에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세탁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많아요, 아버님. 꺼내 보세요. 자, 지금 어머님들도 생각이 되실 거예요. 세탁기 어떻게 만들까? 됐나요, 아버님? 그 세탁기예요? 어떻게 세탁해요? 여기에 옷을 넣고 네. 네. 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놀까요? 넣고 돌려. 네. 놓고 이렇게 안 돌려요. 아니요, 아니요. 애들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옷을 넣고 이걸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소리를 내요. 윙 소리를 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금 뭐가 입혀진 거죠? 그냥 기계가 입혀진 거예요. 엄마가 깨끗하게 빨았던 그 흙이 묻었던 내 옷이 엄마의 손길과 물, 헹굼과 그리고 그걸 많은 시간 엄마가 이렇게 비벼서 그리고 짜서 털어서 널어서 해가 비칠 때 그 옷들이 팔랑팔랑 바람에 날리면서 말렸던 그리고 그때 났던 냄새 그리고 그거를 다시 걷어들여서 접어서 옷장에 넣었던 그 행위는 아이들에게 어디가 사라졌죠? 어디에서 어디부터 사라졌을까요, 아버님? 건조기로 갔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이들은 어떤 기쁨을 모르게 되죠, 얘들은? 삶에서.
뭐죠?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배우지 못해요. 저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기계가 없으면 내 힘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햇볕에 말려졌을 때 그 쨍한 날씨와 바람에 펄럭이는 그 움직임을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떨까요? 옷을 입는다는 건 뭐고, 옷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그 아이에게.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러우니까 세탁기에서 빠는 거고, 말려서 그냥 내가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려하게 남들이 봐서 이쁘다고 할 수 있고 좋다고 할 수 있는 평가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옷은 더 이상. 이 아이의 생명력과는, 이 아이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외부의 피드백에 의해 어떤 나를 드러내는 무엇인가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감촉과 그걸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집에서 손빨래 해야 되나요? 저 할 일도 엄청 많은데 손빨래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에요. 행주는 빨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손목 아파. 행주 그거 뭐 빠는 세탁기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괴로워하면서 가사 일을 해요. 그럼 애들은 뭐죠? 저거는 필요 없는 일을 돈이 없어서 손으로 하는 거야. 또 돈으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노예가 계속 되나요? 물질에 계속, 나의 행복은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행복은, 나는 불행해. 이제 계속 이 경제, 돈의 원리에 계속 움직여 가는 게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나답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자존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지금 구조로는 자존감, 자신감은 뭐에서 오나요? 물질과 돈에서 와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어머니 애기 안고 계시는데 내가 아이를 여기 보내야겠다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세요? 자연과 가까워지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어머니? 자연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자연의 아이들이 가까워져야 할 목적성. 어쨌든 자연은 저희가 인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네. 내가 이거를 변화하려고 할 수가 한다고 해도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자연이 파괴돼서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파괴돼서. 그건 뭐죠?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을 아이들은 감각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살려낸다는 건 아이의 내적인 생명력과 아이의 본성과 연결된다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자연에는 뭐가 있나요? 리듬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리듬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환해요. 그리고 변화하죠. 자, 아이들의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을 만나는 놀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바깥놀이 하죠. 그래서 산책을 엄청 아이들과 함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도 하고 짧은 거리도 하고 그리고 매 계절마다 하고 그리고 한 주에 또 아주 멀리 가는 것도 있고 매번 짧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리듬적인 변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순환 이게 뭘까요? 이걸 통해서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아, 해가 뜨면 다시 어두워지고 달림이 나타나. 그런데 내일 다시 해가 떠. 이게 아이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안정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의 리듬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세상을 신뢰해요. 왜? 늘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뭘 주나요? 변화를 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은 뭘 받아들이죠? 매 순간 변화하고 나아간다라는 걸 아이들은 자연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결과라고 했어요. 아까 게임은. 자연은 결과를 향해서 가지는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다시 내어주죠. 떨어뜨리고 피우고 다시 떨구고. 자, 그래서 아이들은 뭐죠? 변화와 다름에 대해서 배우죠. 고정될 수 없고 고착될 수 없고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은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어둡지만 다시 밝아진다는 걸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자신의 자연의 생명력을 배워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요한 리듬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리듬적인. 그래서 먼 거리 산책, 뭐 짧은 거리, 아침에 자유놀이 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원에 오면 자유놀이 하고 간식 먹고 그리고 또 같이 뭔가 모여서 손유일을 하거나 라이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자유롭게 바깥으로 산책을 가거나 뭐 비가 오면 또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비 맞으면서 나가거나 자 뭐죠? 들숨과 날숨이 항상 일으켜지는 거죠. 아이가 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혹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완전히 밖을 향해서 연결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자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질서와 규칙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질서가 있나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낮과 밤 그리고 겨울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규칙이 여러 가지 질서가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놀이 형태 중에 하나가
자연에서 놀게 하는 거. 그래서 숲 유치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게 뭘까요?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생명력과 자신의 의지 타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의지로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 그걸 통해서 여기 지금 있네요, 자연. 그쵸? 저렇게 딱 있어요. 어머님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 자연에 들어갔다면. 그네가 손짓하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발도르프 교육에 맡겨진 엄마 맞아요. 왜? 그네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쵸? 뭐죠? 아이들이 판타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발도르프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예쁜, 이건 또 뭐 같으세요, 어머니? 우리 오렌지색 어머니. 얘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깃털. 깃털. 그래서 그 느낌이 어때요? 하늘하늘하고 날아갈 것 같고 가볍고. 네. 공기적인 요소예요. 아이들은 그 가벼움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 바람이죠. 그 역동, 그 가볍고 그것이 주는 내적인 어떤 상태를 자기에게 상으로, 얘를 통해서 상으로 가져가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뭘 할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나비와 같이 자연에서 무언가 가벼운 공기적인 요소들을 역할놀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시작하죠. 자, 가벼움에 대한 거예요. 가벼움이 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인성과 관련이 될까요? 어머니, 가벼움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조금 쉽게 네. 쉽게 나간다든지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 출발해요, 그게. 아이들에게. 아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한 그 엄마의 힘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내적으로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것처럼 자연의 바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은 뭘 하죠? 가벼워지고 훨씬 더 땅의 무거움이나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토대가 돼요. 가벼워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근데 가벼워진다라는 거가 현대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가벼워지는 게 뭐야,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되게 어려워요. 가벼워지세요. 가볍게 보세요. 어떻게 가볍게 봐요, 선생님?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애가 지금 때렸잖아요. 맨날 맞고 와요.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머니, 약간 이걸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다른 차원 뭐요? 우리 애가 맞고 오는데. 뭐죠? 고착돼요. 그 여유나 공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 안에 물질이 있는 건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내적으로 들어가요. 그건 뭐죠? 내면의 자유로움과 내면의 가벼움과 내면의 가벼움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안에서 자기게 돼요. 그럼 불적인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불. 아이들은 불을 경험해요. 어디서? 불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인덕션이 되면서 뭐가 됐죠? 살아있는 불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화재를 통한 뭐가 되죠? 생명을 위협하는 불밖에 없어. 얘들이 인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이 두려움의 요소는 아닌 거예요. 불은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다루어야 할 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불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지금 삶의 형태에서 다 사라졌어. 위험하다는 형태로. 그리고 공기도 차단됐어요. 뭐? 코로나라는 감염의 번식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다 공기를 막고, 순환되는 건 기계를 통해서 그 공기를 걸러내는 거에 감각만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아이들은 뭐가 되죠? 자신의 호흡이 공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그 변화하고, 차가운 공기도 있을 수 있고 센 바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자기가 어떻게 자신을 세워야 하는지 그걸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센 바람이 올 때는 힘을 줘서 자기 중심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야 돼. 근데 부드러운 바람이 올 때는 오히려 그 바람을 좋게 느끼면서 저항하고 힘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 공기와 차단이 되고 자연이랑 차단되면서 뭐가 됐죠? 숨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호흡이라는 건 뭐가 됐죠? 숨을 교환하면 병이 오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황사야, 미세먼지야.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또 돼버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가벼움을 바람을 통해서 느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상이 들어가 있죠? 두려운 대상이에요. 아까 어머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연에 연결되고 자연에 더 가까워지는 거. 자연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아이들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모닥불놀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 캠핑 가서 아이들이랑 모닥불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 불의 온기, 불꽃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리고 그 불에서 요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세요. 캠핑 가서 시키면 안 돼. 대신에 캠핑 가니까 또 시켜 먹더라고. 치킨 갖다 주세요 하니까 캠핑장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가씨?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 들어준대요. 뭐라고요? 그쵸. 네. 왜 이렇게 캠핑이 지금 붐이 됐느냐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점점 더 단절되니까 점점 더 자연으로 가서 숨 쉬어야만 하는, 인간과 단절되니까 뭐로 찾아가죠? 자연으로 가서 숨 쉬려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발도록 교육에서는 그냥 이게 일상의 삶의 형태에서 계속 아이들이 자연에 의해서 해가 있고 해를 느끼면서 밖에 나가고 사계절의 해의 다름과 시간의 다름을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를 하거나 앞으로의 삶에서 뭐를 가져오죠? 시간에 대한 질서를 배우게 돼요. 밤이 돼도 두렵지 않고 밤이 되면 자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낮이 되면 깨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질서예요. 근데 요즘 다 무너졌죠? 어떻게? 애들이 늦게 학원 갔다가 와요. 그럼 엄마를 보는 시간은 8시에서 9시. 그럼 그때부터 놀아요. 숙제하고. 그럼 애가 언제 잠들죠? 11시에서 12시. 그럼 애는 언제 일어나죠? 더 푹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해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집은. 알람 소리 듣고 7시 반 되면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그럼 얘에게 시간에 대한 개념은, 질서는 없어요. 다시 시간이라는 알람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생명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엄청 건강에 안 좋다. 생명력이에요. 그죠? 자연의 요소를. 그리고 공간의 질서가 이제 필요해요. 애들은. 자, 공간의 질서는 어디에서 느끼나요? 여러분의 집,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이 공간.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공간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집이 질서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복잡해요. 다 그냥 쌓여져 있고 정리가 되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야. 그러면 아이들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잡한 막 쌓여있는 공간 안에서 딱 뭘 느끼세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니. 네. 공간이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쵸. 항상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 시간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려는 의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구해요. 아까 게임할 때 찾는 것처럼. 엄마 옷 어디 있어?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기억과 관련돼요. 공간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시간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억과 사고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적인 맥락을 가지고 기억하다기보다는 뭐가 되죠? 순간순간 그냥 그때그때 인상을 흘러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멍하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지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집요하게 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는 게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사고력이 좌우된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반성의 시간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옆에 어머니. 어머니는 어떨 때 제일 집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선생님. 집에서 언제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선생님? 샤워하고 났을 때는 이게 뭔가요? 영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에서 씻고 잠자고 청소하고 이건 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영혼의 질서를 찾아요. 그건 뭐죠? 온기, 사랑, 수용, 따뜻함, 온기랑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신뢰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주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놀이예요. 놀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희 집은 아직 얘가 혼자 놀 방이 없어요. 그래서 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나가서 노셔야지.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놀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너무 바빠. 그러면 시간만 주고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놀잇감으로 놀아 했을 때 아이들이 놀까요? 못 놀아요. 뭐가 필요하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연결. 그래서 아직 학령기, 특히 루비콘강 건너기 전에는 연결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해요. 그런데 함께 놀아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혼자 놀아요. 부모와 교사는 그 아이가 노는 것에 함께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아이는 놀아요. 나는 가사 일을 해야 돼요. 선생님 가사 일 놓고 걔랑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는 엄마의 수건 접기, 옷 개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놀아요. 근데 아이는 뭐죠?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할놀이든 혹은 혼자서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혼자 놀잇감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건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엄마 이 역할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만 잠깐 들어가면 실은 그 놀이가 그렇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1대1로 붙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이미 아이가 원하는 놀이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을 가진 놀이는 놀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 안에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놀이다. 그게 몇 살부터? 다예요. 여러분이 주시는 건 시간, 공간, 온기, 연결되는 거. 그것만 주시면 아이들은 자신의 내적인 본능에 의해서 노는 거라는 거. 아이들이 걷고 뛰는 걸 배우지 않아요. 자기의 본능적인 어떤 내적인 교사가 있어요,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그냥 막 달렸는데요. 이렇게 달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선생님? 6시 45분. 네, 저희 7시까지죠.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많은 걸 실제로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일단 인상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발도르프가. 왜? 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어머니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요?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나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으세요? 그냥 반성의 순간이 감사합니다. 이 반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질서에서 되게 찔리고 질서에서 찔리고, 오케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 교육에 뭐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왔긴 하지만 응. 항상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저 자신의 이 이야기가 대입돼서 더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간의 질서가 없어서 내가 기억력이 안 좋구나 약간 이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반성이 아닌데요. 그건 부모를 탓할까요? 그거 다 컸는데 부모를 탓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자,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서를 잃고 있구나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연결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학습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의 기억력이 짧고 집중력이 짧다라는 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는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가 있는가? 시간의 질서가 있는가? 공간의 질서가 있는가? 이게 무너지면 아이의 사고력과 기억력은 현격하게 낮은 상태일 수밖에 없겠구나.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영혼의 질서는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영혼의 질서는. 본보기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죠? 본보기가 되려면 내 안에 리듬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일상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조급한가? 너무 무기력한가? 너무 의지가 과한가? 너무 앞서가고 있나? 이거예요. 이게 영혼의 질서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나아갈 때는, 당겨야 할 때는 내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나아갈 때 나는 뒤에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개에서 아이는 뭘 느끼죠? 엄마의 감정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따라 힘을 쓸 수도 있고 힘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개인적인 나의 에너지 상태와 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아이들에게 균형적으로 안정감을 주느냐를 체크하시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도르프 교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연마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전체 이 상태와 에너지는 아이에게 그대로 온전히 0에서 3세는 그냥 다예요. 그래서 어쩌면 쟤는 안 가르쳤는데 아빠가 걷는 거랑 똑같이 걷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대로 흡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놀죠, 아이가? 같이 잘 안 놀아요. 뭔가 물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더 들어가면 자기 몸을 갖고 놀거나 엄마의 소리를 갖고 놀거나 엄마가 자기가 옹알이 할 때 엄마가 얘기해주면 그거에 반응하면서 뭔가 시간을 가지죠. 관계적인 거. 혹은 자기 손가락을 빨면서 보면서 자기 발을 잡으면서 놀아요. 0세에서 1세에. 그리고 아이는 서기 연습을 할 때 어떤가요? 짚고 서고 일어나면서 뭘 하죠? 자신의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발현을 시켜요. 근데 그걸 시키지 않았어. 근데 요즘 어머니들의 너무 과한 사랑이 뭐가 됐냐면 아이가 뒤집는데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엉덩이를 돌려줘요. 오늘 찔리는 분들 좀 있으신데 살짝 마지막에 한 끗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게임에서 블럭을 샀는데 그걸 내가 못 발견했어. 짜증을 내요. 왜? 이때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한 거예요. 뒤집기를 하는데 바로 그 끝점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해야지 하면서 가는데 외부의 힘이 쓱 와서 내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가 학습이 되죠? 바로 그 끝점에 항상 그 홀라당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레고를 하든 뭔가를 하든 옆에서 찾아보자.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아이가 맞는 조각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레고는 이미 그 안에서 갇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아이가 손의 기능이 안 돼서 그거를 맞추지를 못한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는 외부의 도움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요즘 아이들은 마지막 한 점에서 안 해요. 그리고 학원을 바꿔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의지를 발현을 안 시켜요. 새로운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계속. 학원 끊으면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저한테 맞는 학원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자기 의지가 필요한 순간이죠. 근데 지금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적인 질서 조금 답이 됐을까요? 어머니? 네. 자, 0에서 3세는 지금 거의 없으시지만 있기는 하네요. 아이에게 아이 중심적인 놀이에 0에서 7세까지 일어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는 이미 노는 그것을 타고나고 있다. 자기 안에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놀려고 가이드하지 않는다. 예요. 0에서 3세는 몸을 가지고 놀고 자기가 뭔가를 세상과 연결되는 이 대상이 있다면 얘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놀 거예요. 물건을 쌓아요. 쌓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는 뭘 느끼죠? 자기가 바로 서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쌓는 거예요. 애들이 잡고 던져요. 이거 왜 할까요? 자신이 가야 할 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내 팔이 움직이는 것과 그거를 계속 감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경적인 걸 형성을 합니다. 그게 0에서 3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엄마들이 그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에서 5세의 놀이는 이제 어떻게 변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쪽에서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외부의 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혼자서 놀면서 그걸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관계적인 걸 시작해요. 그러면 뭐 어떤 놀이죠? 역할 놀이기도 하고 모든 자연이 자기 안에서 상상을 가지고 밖으로 구현될 수 있는 놀잇감들이 제공이 돼야 돼요. 아까 자연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래서 자연물이에요. 바비 인형이 아니라 발도르프 인형을 보시면 자기의 몸의 비례와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자기가 옷을 입히고 옷을 어떻게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 주어져 있는 옷, 주어져 있는 세팅이 아니라 천조각으로 감아도 주고 엎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 놀이가 3에서 5세예요. 그래서 판타지, 상상력과 아까 상상력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발현되고 역할놀이가 어떻게 발현된다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온전히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의 역할들과 그 기저의 에너지를 아이들은 자기가 토대를 하는 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3에서 5세입니다. 그럼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자신이 아이와 영혼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가? 자신의 일상의 삶이 시간과 공간에서 질서를 갖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의 노동이나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귀찮음이 아이들에게 영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시면 돼요. 일상의 모든 게 아이들에게 놀이가 되고 자신만의 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매체나 주어져 있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뭐가 되죠? 가상의 세계가 현실적인 감각과의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의 감각은 떨어지고 가상의 평면적인 2차원에 고착이 돼요. 3차원과 2차원의 차이는 뭐죠? 2차원은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보는 거예요. 깊이감이나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보면 다음에 아이들이 도형과 공간 개념으로 학년기에 가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땅을 발로 밟게 하고 깊이를 손을 넣어서 파게 하고 아이들이 다시 쌓게 하고 하는 그 모래놀이나 흙놀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3에서 5세는 많이 움직이고 혹은 같이 하고 질서를 찾고 모든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 그리고 영혼적인 질서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3에서 5세예요. 5에서 7세의 연장입니다. 근데 6세가 되면 뭐가 되냐면 외부에서 받은 자기의 판타지나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6세가 되면 자기가 이미 상을 이미 갖고 있어요. 계획해요. 그리고 세팅을 해야 돼. 자, 오늘 무슨 뭔가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하죠? 일단 생일 파티를 위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다 계획해요. 그리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고 저거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실제로 생일 파티는 못하고 준비만 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럼 엄마들은 뭘 하죠? 아니 생일 파티 하자며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생일 파티 하자 이렇게 놀아요. 아이들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자기가 사고로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실현하고 싶어 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 결과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서 사고력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도성과 지속력도 여기서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삶에서 연결시켜주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뭐 애들이 엄마를 돕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실은 5 이때쯤이에요. 이게 뭔가 귀찮은 거나 엄마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게 간섭이나 뭔가 방해된다는 요소로 아이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삶에서 자기의 기여나 도움에 대한 기회가 박탈돼요.
옆에서 꼼지락거리는 게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아이의 놀이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수건을 갰어요. 애가 따라서 개요. 근데 삐뚤러요. 그럼 뭘 하죠, 엄마가? 다시 개 보는 앞에서 다시 개켜요. 자, 그때 애는 뭘 느낄까요? 내가 탐탁지 않구나예요. 그러면 아이는 뭐죠? 자기 수준에서 개켰죠? 그걸 모아요. 그리고 넣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판단이 아직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른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그걸 교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놀이지. 이게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놀이예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면 아이가 잠들고 난 뒤에 가서 바로 잡으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6에서 7세는 뭐죠? 아이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걸 답답해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사고가 자유롭게 자기가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그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냥 그게 놀이라는 것을 지켜봐 주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결국 이걸 못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이걸 놀아야지는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의 놀이는 다른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놀잇감이 많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얘들이 뭐가 되면서 아이들이 노는지. 그쵸? 지금 몇 분인가요, 선생님? 그쵸? 왠지 7시 것 같았어요. 자, 이게 뭐죠? 시간 감각이에요. 제가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표정에서도 읽힐 수도 있어요. 뭔가 초조하게 눈빛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자, 이건 뭐죠? 영혼 감각을 읽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가 깨지고 있구나. 그쵸? 자, 어쨌든. 그렇지만 잠깐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얘를 한번 어머니 받아보세요. 자, 느낌이 어떠셨어요? 무서웠죠? 자, 같은 놀잇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노느냐예요. 어떤 애는 그냥 이렇게 던져요. 그쵸? 왜 안 잡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안 잡아? 내가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엄마한테 가죠. 옆에 가서 엄마 잡아. 잘 봐봐. 잡아. 내가 던진다. 엄마 다시. 나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던져, 엄마? 아니, 잘 줘야지. 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다 던지래. 그쵸? 엄마, 여기다가 던지라고. 높게 위로해서 잘 던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몸으로 먼저 경험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아이들은 몸으로 공과 만나고 그 놀이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게 뭐였죠?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떨어뜨려 본 애들이 잘 던지는 거예요. 이게 0에서 3세 때 물건 잡으면 계속 떨어뜨려. 그래요. 엄마가 계속 집어줘야 돼요. 계속 떨어뜨려요. 또 집어줘. 대체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거 이러면서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눈이 발달돼요. 시각이. 사고가 먼저 깨요. 그러면 놀이는 뭔가 그림이 있어, 자기 안에서. 그렇게 놀고 싶어. 근데 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는 뭐가 되죠? 짜증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여기가 깨어날 때. 뭘로 해야죠? 이걸로 자기 몸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에게 과제인 거죠. 다양한 공의 형태가 있고 이 공을 서로 굴리면서 만지면서 촉각적으로 하려면 어떤 거에 대한 촉감각, 하이감각 강의 들으셨죠? 여러분. 원장님만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오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래야 확인하지. 오늘 것만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 같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 천, 혹은 돌멩이, 혹은 열매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밖에 나가면, 바깥놀이 가면 들고 오기도 해. 그리고 그렇게 모아요. 엄마가 쓰레기라고 하는데도. 그쵸? 그렇게 모으고 보물 같아 해. 왜? 그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하나 살아있는 자기만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이거 이 안에 뭐 들었게요? 어떻게 아세요? 만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자, 어머니 만져보세요. 편백이에요? 어머나. 어머니는요? 편백이에요? 자, 무슨 모양이에요, 어머니? 잘 잡는다. 무슨 모양이에요, 어머니? 어머나, 아버님. 저 멀리까지는 못 던져요. 죄송해요. 무슨 모양이에요? 육각형, 네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육각형이죠. 그쵸? 근데 네모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육각형과 네모를 사고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죠? 얘들은 이걸로 만져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저 원의 공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달랐죠? 어머니 저 던져보세요. 공. 자, 이건 어때요?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죄송해요. 너무 셌네요. 제가 힘줘서. 어렸을 때 제가 이걸 많이 안 해가지고. 자, 이걸 잡는 거랑 이걸 잡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더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딱 안착한다는. 그쵸.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상급 가면 물리적인 법칙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자, 다시 얘기하면 뭐죠? 이건 온전히 내가 이 공을 잡는 면적이 그쵸? 정확하게 들어올 때만 잡을 수 있는데 얘는 이게 많이 펴져 있죠. 1분만 잡아도 잡혀요. 이거는 1분만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놀잇감으로 뭘 하죠? 손끝과 그리고 손바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될까요? 다양성이에요. 던지는 걸 받는 거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콩주머니도 있고 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의 형태가 들어가는 것과 열매가 들어가는 건 다르다는 걸 아이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얘기하죠? 똑같이 던지고 받는 걸 수 있지만 목적이 같을 수는 있지만 내용이 다른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굉장히 사고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를 봐도 다양한 측면에서 그걸 보고 그거를 자기 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잇감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뭐죠? 자연물이에요. 그리고 수공예 하신다면서요. 여기 모임 있으시다면서요. 그쵸? 어머니들이 너무 애써주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동물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동물적인 거, 인형적인 요소. 결국 애들은 뭘 통해서 애착하는 무언가를 가지는데 아직 사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 외에 자기 안에 뭔가를 생명력을 불어넣고 연결시키고 그것을 의인화한다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토대가 될까요? 자신의 정신적인 힘이 무언가를 살아있게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연결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찾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야 그게 뭐 말을 하냐? 인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아이들은 야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 보면 야 없어.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뭘 모르네. 자, 그 아이의 내적인 힘과 그걸 믿고 그거를 키웠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이라는 걸 가져가는 건 너무 다르죠, 아이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한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답다고 하는, 나답다고 하는 토대가 이 놀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다양성이고 그 안에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이 의미 부여가 되면 그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게 다 무가치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에 뭐라고 할까요? 요청이 있다면 그걸 함으로써 기쁘고 다다워지는 거죠. 그걸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다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주셔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은 안 가죠.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한 단어씩만 기억나는 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한 단어.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오케이.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뒤에서 지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했던 분들은 똑같은 말 하기 없기예요. 자, 어머니. 자기 엄마. 자기 엄마. 오케이. 어머니. 과정. 과정이다. 목적 아니에요. 결과 아니에요. 오케이. 놀이는 어머니. 손빨래. 손빨래를 기쁘게 하자. 깨끗한 그 기쁨 느껴보자. 태양과 바람과 열과 그 흙. 더러운 게 아니에요, 흙이. 그쵸? 아버님. 가벼운 공기. 오케이. 어머니. 영혼의 질서.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콩주머니요. 콩주머니. 오케이. 자, 어머니. 캔팅을 가야겠네요. 캔틴을 가야겠어요. 자, 우리 아가씨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치? 선생님 강의를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아까 웃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한 거야. 고마워요. 자, 어머니. 영혼의 질서. 아까 했는데. 자, 영혼의 질서가 뭐죠? 그러면 영혼의 질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엄마가 응.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거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신의 삶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 오케이. 뒤에. 행복. 본보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본보기. 네. 아버님. 짧게 들었지만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흙파기. 그쵸? 흙 파는 거 손톱 밑에 흙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옆에 어머니. 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한 단어로. 땡큐. 땡큐. 네. 모든 게 돼요. 나의 영혼의 질서가 바로 잡아졌어. 오케이. 어머니. 네? 분위기가 좋아요. 아, 분위기가 좋아요. 네,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맞춰진 거예요. 네, 어머니. 판타지. 네. 아이들이 내면에서 가질 수 있는 상. 그래서 주어져서 완벽하게 된 제공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러면 네, 네. 아이가 레고가 있거든요. 레고. 네. 그러면 이 레고를 그 주어진 대로 만들지 않고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그러면 약간 자유롭게 하는 것과 비슷한가요? 그쵸.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연령이 저는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아이가 이제 주로 많이 갖고 놀기도 하고 네. 둘째는 그냥 형 하는 거 그냥 조금만 해요. 지금 여기 사세랑 네. 지금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둘째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자,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레고는 플라스틱이에요. 그쵸? 그리고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갖고 있는 걸 버리기는 좀 그래요. 이제 1학년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문화가 있어요. 같이 노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계속 가는 건 좋지만 어쩌면 그 매뉴얼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힘을 쓴다면 그거는 아직 저학년에서는 경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자동차 버전이 있고 비행기 버전이 있고 이게 노출이 되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노출을 최대한 해주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놀이의 형태로 뭔가 변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만약에 안 가져가는 게 아직은 좋은데 가져갔다면 네. 다음 시간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